칠이 묽은지 된지. 아무래도 수분이 많은 칠이 빡빡하고 좋은 칠들은 쫙 들면 고무줄 늘어다니 쫙 늘어져요. 이건 굉장히 좋은 칠들이죠. 그리고 이제 색의 변화. 하루가 지났는데도 색이 잘 변하지 않고 굳지 않고 하는 것들은 건조가 느리지. 정제를 해놔도. 정제는 어찌됐든 찌꺼기 잘 걸러주고 최대한대로 쓰기 편리하게끔 해주는 것이 정제이기도 하고, 그 칠의 이 부분을 최고의 극치에 올려놓는 것이 정제예요. 투명성이나 모든 접착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찌꺼기가 많죠. 이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칠을 걸릴 때 빠지지가 않아요. 초칠하고 삼배 붙이고 호칠 만들고 이런 거에는 이 칠이 적합한데, 이런 목심 칠기 그 자체는 적합하지가 않다고요. 이건 목화솜이에요. 일반 화학적인 솜은 잘 걸러지질 않아요. 풀어지지도 않고. 솜 속에 칠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솜이 붕 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솜을 안착을 시켜 놓고 하루 정도는 지나서 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솜이 여기 이제 칠하고 같이 쫙 풀어져야 칠이 잘 나오거든. 우리가 하게 되면 한 18kg씩 해가지고 솜을 끼우거든요. 한 번 하게 되면 정제를 우리가 한 200kg씩 하니까 솜 넣는 사람, 또 치대는 사람 계속 돌아가면서 삼배 안에 솜이 걸러주는 거지. 솜 속에 나무의 찌꺼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솜이 걸러주는 거지. 이거 이제 걸러진 거야. 티가 하나도 없죠. 이게 1차 정제 생칠이라 그래요. 이 원자재는 중국의 사천성 쪽이라 그러더라고요. 좀 우리나라 원주하고 지형이 많이 비슷한 쪽이니까 이 원주산도 가끔 스님들한테서 의뢰가 들어와요. 그 칠로 해가지고 불상이나 이런 것들 좀 해달라고 하시는 이런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그 정제도 하죠. 우리가 밖에서 햇빛 밑에서 자연 정제를 할 때 판에 펴놓고 고무래질 하는 역할하고 똑같아요. 고무래질은 양을 한 2kg 이상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밖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4kg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원래 한 5kg 정도가 가장 적합해요. 이 부분이 돌아가면서 착 압착을 시켜서 계속 눌러주면 거친 이 부분이 곱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국산 같은 경우는 칠이 30~5%에서 한 37% 수분 들어있는 양이, 그래서 그 수분을 5%대로 남기고 다 날려줘요. 그러면 이 칠 자체가 95%의 순도를 가진 칠이 되는 거야. 회전수 아무래도 천천히 해야 그 열이 가해주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열은 햇빛을 응용을 해주는 열이에요. 그래서 이 열을 가해줘야, 근데 이제 열이 너무 세버리면 빨리 되기는 한데 칠이 마르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열은 한 40도에서 45도 정도. 칠이 묽어지면서 안에 있는 수분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생칠하고 이제 그 들어간 철분하고 이게 이제 산화가 돼서 최대한 대로 많은 회백색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열을 가해주면 이게 까맣게 최고의 농흑의 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품은 산화철이 들어가면서 칠이 그걸 산화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 거품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염료를 많이 써가지고 이게 조금 지나면 바래요. 완전 검정이 아니고. 그래서 흑칠을 만드는 데는 철분이 최고라고. 이건 완전 검정으로 나온다. 이거 이제 놓아두고 하루 정도는 이제 있다가 그 다음날 정제를 해야 돼. 요즘에는 우리 공예인들도 색깔칠을 많이 추구를 해요. 요즘 공예 트렌드가 컬러가 많이 접목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오방색을 많이 써요. 오방색 만들어 놓으면 애지가는 색은 다 나오니까 뭐 교칠에도 쓰고 일반적인 우리 상품 만들 때도 그쪽으로 해서 많이 써요. 예, 왕관주가 있고 주칠 재료도 이제 석채라 그래서 경명 주사가 있고 그래요. 그 주사는 우리가 그 지하 1000m에서 그 캐내는 돌가루에서 나오는 것을 주사라고 하는데 중후함이나 이제 무게감에서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안료는 현재 일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채색칠을 만들 때는 이 프로테지가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어떤 것들은 5대5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것들은 7이 6이고 6대4로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 것들이 좀 필요해요. 일단 여기다 붓고 밀대질을 할게요. 두 가지 색깔 할게요. 저 옛날에 일 배울 때 선생님이 개주고 이걸 이렇게 문질러라고 해요. 그러면 따뜻한 아래목에서 이걸 하루 점들랑 문질러야 하거든. 이제 어렸을 때 없이 사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어차피 가족이 한 7남매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자로 해서 막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입 한 입이라도 덜기 위해서 서울에 계시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이의식 선생님께서 누나하고 같이 새를 사는 집에 있었는데 그분이 누나한테 우리 이런 동생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가르쳐 보면 어떻겠냐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의식 선생 때문에 이제 제가 이 계통에 입문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없이 살아서 이쪽으로 기술 배우러 온 거죠. 의식 선생님도 서울의 왕십리의 모란칠기라는 그 공방에 이제 책임자로 있었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 선생님 밑에서만 한 15년 정도 그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그 기술을 배우고 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독립을 해서 남원에 와서 보니까 뭐 여기는 뭐 거의 제사 지낼 때 쓰는 용기 제기 만드는 동네여서 노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저도 제기를 만들다가 아유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전문 그 기술을 가진 그런 분야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나는 이게 제기가 아니고 식기 쪽으로 뭔가를 한번
방향 전환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식기는 일단 사람이 받아 먹는 그릇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화학칠을 해놓으면 거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칠을 입문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오칠을 기술적으로 배울 때 썼던 방법을 이 식기에 접목을 시키니까 도저히 칠의 변화나 또 이런 부분들이 식기하고는 제가 배운 기술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 이후에 우연찮게 정수화 선생님이라는 분의 칠을 제가 조금 접하게 돼요. 근데 이 칠을 딱 접했는데 너무나 환상적인 거예요. 또 정수화 선생님 댁을 남원에서 계속 한 3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제도 배우고 또 그 칠의 쓰임새도 배우고 사용 방법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또 제가 스승을 두 분을 모시게 됐어요. 한 분은 제가 기능을 배운 분이고, 이제 정수화 선생님이라는 스승님은 기능에 더 적합한 재료학, 이 부분을 저한테 이제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거의 한 20년 미쳐갖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재밌어서. 중국하고 수교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남원에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목기라는 그 개념을 1년이면 거의 한 10만 벌씩을 만들어냈어요. 100여 개가 넘는 공장들이 남원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뭐 한국에서 원주에서 나오는 칠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목기에 칠할 수 있는 그런 양도 되지도 않고, 또 그 칠 자체가 우리 한국산 칠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제기는 화학칠로 많이 제기를 했었고, 스님들이 쓰는 그릇은, 바루라는 그 그릇은 오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릇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재래식 방법으로 나무에서 나오는 칠을 그냥 정제도 안 하고 거르기만 해서 나무에 묻히는 역할만 했던 거죠. 스님들이 쓰는 그릇은 거의 오합이거든요. 안에가 5개 포개진 그릇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깎는 기술자들이 자꾸 이제 양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5합에서 8합, 7합, 15합, 25합, 지금은 이제 35합까지 나왔는데 거의 한 20년 됐죠. 안지가.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35합짜리 바루를 깎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남원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냥 남원에서만 이게 극한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칠을 잘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가지고 가볼까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아주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 바로 부분만큼은 뭐 세계 우리 그 이태리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 전시를 나갈 때 꼭 그 분들이 그걸 찾더라고요. 남은 사람은 그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 부분을 고귀하게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바로 이거구나. 제가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홍보도 하고 풀어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에 많이 알려졌죠. 40합까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세계에서 남원만이 할 수 있는 그릇을,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그릇을 한번 더 추구를 해서 더 좋은 방편으로 홍보를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밑에 뭐 제자가 한 5명 정도는 이제 뭐 이수자, 전수 장학생 이런 애들이 있기는 있는데, 저는 이제 남원시에서 공예 수업이 있어요. 수업이 있어가지고 1년에 그 한 차례씩 시에서 모집을 해서 우리 공예관 자체에서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1년이면 한 30명씩 이제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배출을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작품을 만들어 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올까? 이 기대감이 저를 항시 충족을 시켜줍니다. 앞으로 우리 남원의 목공예는 세계적인 하나의 모태가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목공예 고장이 탄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그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